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4월 초부터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구제책을 안내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며 한 달 전 화재 피해 지역이 다시 큰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겨울 폭풍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법무부가 애덤스 시장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명령하자 담당 검사 등 관련 직원들이 줄줄이 사임을 표했습니다. 뉴저지 전기요금이 이번 여름부터 최대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은 웨비나를 개최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ICE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뉴저지 레오니아의 한 콘도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2개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 유리를 깨고 날아든 금속 유리 조각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뉴저지 저지시티의 고객들은 AV 라이드 자율 로봇을 통해 우버이츠 주문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 고려 사항에 따라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 및 관세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규제, 보조금, 환율, 임금 억제, 디지털 무역 장벽 등 미국 정부가 판단한 비관세 장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고 면제나 유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다 연방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추가 타격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거론하며 상호 관세에 예외는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기 때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이제 상호 관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고 이게 훨씬 더 단순하고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해야 할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재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멕시코, 중국 등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며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 일본, 캐나다도 상호 관세 타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알려진 이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시 귀국 지원을 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동포사회와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사 조력에는 미국 법 제도 및 구제책 안내, 초동 대응 단계 법적 자문,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 상담,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필요시 여권을 발급하거나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 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도 하게 됩니다. 미 당국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한인 서류 미비자를 체포했더라도 미국 내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포된 한인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 한국 공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 이민세관 집행국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총 1,094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13만 명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며 한 달 전 화재 피해 지역이 다시 큰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도로 홍수와 화재 잔여물 유실의 위험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부 지역은 최근 강한 폭풍으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 달 전 대규모 화재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이번 폭풍은 큰 피해를 추가로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도로 홍수와 화재 잔여물 유실, 강풍 및 짧은 토네이도의 고위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흙과 바위가 도로와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주민들에게 금요일까지 폭우와 강풍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바위와 진흙 등이 도로를 덮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할리우드 힐스와 알타디나 등 여러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보고되었습니다. 산사태는 비가 흡수되지 못하고 토양이 쓸려 내려오는 현상으로 이미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에는 말리부, 세퍼난도밸리, 샌 가브리엘밸리, LA 다운타운 등이 포함되며 이날 남부 캘리포니아는 시즌 중 가장 강한 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시간당 1.9에서 3.2cm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겨울 폭풍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최대 4인치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눈과 폭우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불면서 주말 내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린 뒤 밤사이 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뉴욕시 일대는 이번 주말 폭설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주말 내내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눈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낮 기온 40도, 섭씨 4도까지 오르면서 비와 눈이 뒤섞인 진눈깨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며 비는 다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기준 기온이 41도, 섭씨 5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중부 뉴저지 지역에는 1인치 미만의 눈이, 북부 뉴저지와 로어 허드슨밸리 지역에는 이보다 많은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은 차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전 및 외출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다음 주 목요일 남동부 및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는 처음 부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법무부가 아담스 시장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명령하자 담당 검사가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부패 혐의 기소를 감독하는 워싱턴의 공공성실부로 이관하자 이 부서를 이끌던 직원 2명과 해당 부서의 변호사 3명도 연이어 사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연쇄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 통제 강화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맨하탄 연방검찰청의 다니엘 사순 검사가 애덤스 시장에 대한 법무부의 기각 명령에 따르기보다 사임을 택했다며 가장 두드러진 공개적 저항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사건을 워싱턴의 법무부 내 공공성실부로 넘겨 처리하려 하자 이 부서의 케빈 오 드리스콜과 존 켈러도 사임하고 수시간 후에는 해당 부서의 3명의 변호사도 사임했습니다. 앞서 에밀 보베 법무부 차관보는 10일 맨하탄 연방검찰에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베 차관보는 지난해 9월 이뤄진 그에 대한 기소는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너무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순 검사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베 차관보의 사건 기각 명령은 공포나 호의 없이 연방 범죄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선의의 주장을 펼치는 나의 능력,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순 검사는 기존 5가지 혐의 외에도 사법 방해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베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지난해 뉴욕주 형사재판에서 트럼프를 대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보베 차관보가 사순 검사를 내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은 자신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그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전기요금이 이번 여름부터 최대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회사 측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는 오는 6월을 기점으로 1년간 적용되는 전기료에 대한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PSE&G는 전기세가 17.24%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650kW 사용 시 월 26달러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가장 큰 전력회사는 중부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JCPL로 전기료는 20%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뉴저지 뉴욕 인근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라클랜드 전력이 18%의 전기세 인상을 예고했고 남부 뉴저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애틀랜틱 시티 전력회사가 17%의 전기세 인상을 단행합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6월부터 뉴저지 전역을 대상으로 17%에서 20%의 전기세 인상이 예고되자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월 20에서 40달러 이상의 전기세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전력회사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석탄 에너지보다는 전기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인프라 설비 확대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불법 체류자들이 ICA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지난 수요일 웨비나를 개최하고 연방 이민단속국에 불법 체류자 체포 방식을 공유하며 단속 및 체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주연우 기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은 지난 수요일 웨비나를 개최하고 뉴욕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민 세관 단속국 의원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ICA 요원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떠나달라고 요청하라, 질문을 받을 경우 침묵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자 방어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제니아 블레이저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급습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전략 중 하나로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ICE는 종종 이민자를 범죄자로 낙인짓고 자신들의 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매우 공격적인 태도와 말투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레이저 변호사는 최근 뉴욕주에서 발생한 ICE 단속이 이른 새벽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비표식 IC 차량이 출퇴근길 차량을 정차시킨 뒤 신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우리는 미국 시민이든 아니든 불법 수색 및 체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서름입이 이민자들 역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뉴저지 레오니아의 한 콘도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2개의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화재 원인이나 부상자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레오니아의 한 콘도 단지에서 화재로 인해 2개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는 오전 8시 30분 직후 그랜드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인근 도시들에서 소방대원들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피해가 보이며 차량 한 대도 불에 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여러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이웃들은 강한 바람이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 유리를 깨고 날아든 금속 유리 조각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침착하게 대응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 것으로 전해져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워싱턴주 노수셔와학군 버스 운전사인 스튜어트 오리어리는 고등학교 여자농구팀을 경기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중 버스의 앞 유리창을 깨고 날아온 금속 물체에 가슴을 맞았습니다. 오리어리는 가슴을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버스를 갓길에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노스크릭 고등학교 여자농구팀 코치와 감독은 911에 신고 전화를 했고 오리어리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됐습니다. 오리어리는 가슴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어리는 자신이 맞은 게 다행이라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데려다주는 게 버스 운전사의 일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깨진 앞 유리는 노수셔와 학군의 버스 사무실에 전시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우버가 음식 배달의 로봇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뉴저지주 저지시리의 고객들은 AV 라이드 자율 로봇을 통해 주문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뉴저지주 저지시티 지역 주민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우버이츠 배송의 자율 로봇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 로봇 배달과 기존 배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버의 로봇 배달 서비스는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우버는 운영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버는 2020년 자율주행차 연구부서인 우버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을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아우라에 매각하고 무인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부터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함에 따라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까지 우버는 볼보, 아우라, 웨이모, 카트캡 및 누로를 포함해 12개 이상의 자율주행차 파트너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AV 라이드를 출시하면서 우버는 6개 파트너와 함께 11개 도시에서 자율 배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배송은 눈, 비, 영하의 온도를 포함한 악천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시속 5마일로 31마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AV 라이드는 2026년 말 댈러스 주민을 위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애국운동을 펼쳐온 장철우 뉴욕 한인교회 은퇴 목사가 향년 8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장 목사는 황기환 애국지사의 묘지를 최초로 발견해 황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안되는 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장 목사는 50여 년간 목표에 헌신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18대 뉴저지 교육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은 이 밖에도 미 동부 독립운동의 산실로 서재필, 안익태 등 수많은 애국지사가 거쳐간 뉴욕 한인교회 내 역사적 발자취를 담은 독립기념관 건립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임명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뉴욕시 박물관이 프랭크 시나트라, 사이먼 앤 가펑클 등의 유명 가수들이 발표한 뉴욕시와 관련된 100곡의 다양한 노래를 선보입니다. 새로운 인터랙티브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은 맨해튼의 탐 스타이너부터 브롱스의 제니 프롬 더 블록, 퀸즈의 락커웨이 비치까지 뉴욕시에 관한 가장 유명한 노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박물관은 지난해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러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처음 선보였으며 대중들의 큰 호응에 따라 다시 돌아왔고 전용 갤러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갤러리는 뉴욕의 도시 곳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방지 강화를 위해 개찰구 위에 슬리브 장치를 설치해 개찰구 위를 뛰어넘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막을 계획입니다. MTA는 4, 5, 6번 전철이 운행되는 맨하탄 브루클린 브릿지 시청역 플랫폼에 이 장치를 설치해 2주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MTA는 지난달 일부 전철역에 개찰구 양쪽에 상단이 뾰족한 모양의 금속 난간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역에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비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전철 시스템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약 2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8세의 여성이 뉴욕 지하철역 안에서 범인이 휘두른 박스커터에 베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박스커터로 왼쪽 뺨과 오른쪽 눈썹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은 코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공격 동기는 불분명하다며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정보가 있는 분은 NYPD 범죄신고 핫라인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